그걸 다 쟁취할 수 없다. 단단해져라. 아예 그런 거 없고 심경에 그런 변화를 느끼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냐. 아주 소소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컴퍼니 대표 추연입니다. 현주컴퍼니는 이제 친환경 대나무 면생리대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 면생리대라고 하면은 제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나무 면생리대는 다회용 이제 세탁할 수 있는 대나무 섬유로 제작되었고요. 소비자들한테 친환경스럽게 일회용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제품. 좀 요즘에 보건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개발하게 되었어요. 네, 제일 그게 저희한테는 친환경의 취지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한 지가 이제 딱 만 3년 정도 돼요. 이번 달이. 그 전에는 사실 식약처 허가를 받느라고 약 1년 정도 판매를 못 하고 있었어요. 설치도 해야 되고 식약처 허가 받으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을 그렇게 보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판매하려는데 좀 마케팅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네.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의상 디자인과를 나와서 남성부 디자이너를 했고 브랜드 거를 이제 좀 많이 만들어주고 제작하면서 공장에 많이 가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노하우가 생겼고 그게 약 10년 정도 디자인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계기가 됐고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직업인지라 이쪽을 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5년 정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동반돼서 우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뭐 아는 위주로 저희가 좀 더 전공을 살리자 해서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NCS 강사라고 국가교육 강사를 다행히 이제 패션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학원이나 패션 학교에. 다른 분들은 되게 이제 뭐 아예 직장을 처음부터 취직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보면은 옆에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녀야만 꼭 이제 아이들을 못 케어한다라는 그 어떤 현실적인 부딪힘이 많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해보자 하게 된 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아이가 몇 명이시고 아이들이 몇 살인지 네. 궁금합니다.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고요. 이제 12살이고 12살이 맞나요? 내년에 중학생이 13살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잘 살자라는 취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 지장 없는 한 아이를 본인의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잘 키로수와 키도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둘째는 이제 딸은 4학년입니다. 지금 내년에 5학년이 되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7살, 8살 때부터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잘합니다. 현재는. 지금 육아랑 사업이랑 병행하시면서 네.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육아는 뭐 아이들을 케어를 못 해주는 게 좀 저한테는 미안한 점이고요. 사업은 그냥 야근을 못 한다는 점에 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40대지만 30대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주변에 대표님들 많아요. 동기생, 스타터. 저는 거의 10년 이상 그 대표님들보다는 많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인 아이들을 육아를 또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잖아요. 뭐 가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남편도 있긴 합니다. 조금 뒤처질까봐 하는 아쉬움은 사업에서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워낙 스마트해서 제가 따라가려면 2배 이상 뭔가 많이 봐야 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한테 좀 더 뭐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숙제도 못 봐주고 뭐 그냥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하루를 또 일주일 훅 하고 그런 부분에 각자 아쉬운 점은 있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그걸 다 쟁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하루치에 듬뿍 사랑을 저녁에 주고 그리고 이쁘다고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저는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있어서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있는 게 저한테는 그 밑거림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 멈췄다 할까요? 뭐 그래서 음. 아이고 아이고, 눈물까지. 얘기하면 그래요. 그 지원 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 사회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하는 친구들, 뭐 대표들, 뭐 아니면 학생들도 있고, 근데 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맞는 회사를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창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 중에 어떤 학생은 대표였는데 이제 학생에서 졸업하면서 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런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지원 사업으로 청년 지원은 굉장히 크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뭐 5천부터 시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러웠고 굉장히 많이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이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매일매일 정말 쇼핑하듯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계기도 지원 사업을 매년 어떤 지원금, 약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초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많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하고 발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기는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료로 정부에서는 컨설팅도 많이 도와주고 계획서는 어떻게 기승전결 써라라는 것도 많이 무료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그 혜택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들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알려줘도 사실 피부로 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강연 중에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알려주고 아무리 좋은 소스를 알려주고 컨설팅을 해줘도 일어서고 강연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뭐 타고 가지에 중점을 두지 강연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못 와닿는다. 물론 배우고 싶어서 왔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이런 강연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계속 내리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 남한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냐, 뭐 사업 계획서 왜 얘기해주냐, 왜 지원 사업 공유를 왜 해주냐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습득하실 분은 습득하고 또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공감하거나 스트레스 풀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만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 뭐 컨설팅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만나신 대표님들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많아지고 저는 또 성격이 처음 만나도 좀 뭔가 친해지려고 그런 분들한테도 좋게 배울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업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 엄마들은 좀 감성적이고 작은 일이 다가와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단단해져라. 그런 거 갖고 심경에 그런 변화를 느끼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냐. 사업하시는 그 어떤 연역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냉철함을 가지신 분들이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배우려면 곁에 대표님들을 많이 네트워킹으로 이제 두고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할 때는. 그게 제일 킥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지원 사업의 금액을 받기 전에 나는 막막하다.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때 막막하시다면 차라리 정부기관의 입주기업을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입주기업을 어디에서 찾아요? 라고 질문하세요. 뭐 기관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무슨 진흥원이라고만 쳐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지역마다 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기 어려우시면 뭐 지원 사업에 그냥 치면 뭐 기관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지원 사업, 입주 기업 막 이렇게 쳐보셔도 제일 어려운 첫 걸음을 대표님들과 거기에 있는 입주에 대한 대표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소스를 사업 계획서라든가 소스를 받으셔서 정보를 받으셔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네, 무기력해진
분들이 다시 딱 시작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음. 대표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보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글도 읽기 힘들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는 위축이 되잖아요. 전화했을 때 차라리 이제 메일이나 이렇게 거기 주소들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메일 주소 공문에 보면 전화하기 어려우시면 메일로 보내면서 좀 버퍼링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2배로 노력하시면 남들이 보기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을까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 발부터 떼어라 라고 디디란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디디라고 얘기하면 뛰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한 발부터 떼라는 거는 일단은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성급하게 1단계도 아이템을 찾지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찾질 못했는데 9단계를 생각하세요. 뭔가 내가 그러면 사업에서 어려운 게 올 것 같고 막 자금은 어떻게 모으면 막 성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찾아가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네.